예, 2부입니다.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요. 아시아 안보 회의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요. 한국 국방장관하고 일본 방위상의 모습이 상당히 서먹서먹했었다고 합니다. 관계 개선 국면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 간에. 근데 이제 한일의 장관들이 왜 그랬는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아시아 안전보장 회의라는 것이 뭐 20년 전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네, 이게 되게 그 유명한 그 국제 회의인데요. 영국국제전략연구소가 주재를 합니다. 이 연구소는 민간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주재하는 이러한 회의보다는 상당히 그 유연성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회의고요. 예, IISS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네, 그 그런 싱크탱크로 것입니다. 예, 알려졌는데 그런 것입니다. 저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 연구소다. 그런 것이고요. 예. 네, 2002년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 매년 그 찬소가 똑같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어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톤칭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샹그릴라 대화 뭐 이런 그런 거겠네요. 거죠. 예. 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번에도 좀 있었고요. 예. 자, 이 회의에서는 이번에 키시다 총리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급한 장관이 주로 참여하는 회의인데 그러나 기조연설을 키시다 총리가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로서 참여를 했죠. 그러면은 뭐 정부 수반으로서는 정상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겁니다. 네네, 예.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러한 기조연설은 매년 다른 나라에서 합니다. 아하. 이번에 우연히 키시다 일본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샹그리라 다이얼로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급반 장관들의 회담이 열렸거든요. 당연히 한중 급반 회담도 있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요. 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뭐 큰 갈등 현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논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양국 간에서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한 회담이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해군 공군의 치크돈 초나 그것을 전식으로 개동하겠다. 이러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치크돈 초나가 이것은 육군으로 알고 있는데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해군 공군 쪽에서도 치크돈 초나를 설치하여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 사고가 생길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반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협력 방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뭐 북한하고도 뭐 직통전화 한선 그렇죠. 개설이 되면 막 큰 뉴스가 되는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중 급방 회담은 이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끝났는데, 자 중일 급방 회담도 열렸죠. 예. 중국하고 일본의 급방 회담은 한국하고 중국의 급방 회담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예. 아주 대립적인 여긴 좀 현안이 있죠. 예. 예. 대립적인 그 언급들이 오간 것입니다. 예. 먼저 키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이죠. 우리가 말하면 급반 장관인데 생각요르도 주변을 포함해서 톤중국해에서의 일반적인 그 현상 변경 시도 중국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요 자제를 강력하게 중국 쪽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 예.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특히 일본 쪽에서 많이 쏟아진 내용이었고요. 예, 세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5월에는요.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준로 폭격기가요. 일본 주변 상공을 공동으로 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시위 행동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요. 기타 아주 대립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았다. 예. 이러한 내용인데 일본은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대단히 대조적이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네네. 예. 이런 부분은 한국의 뉴스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곳은 뉴스에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한미일 급반장관 회담이 또 있었죠. 이거는 3개국의 회담이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쪽 나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로 이제 그렇게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의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던 타이완 대만 문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예.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해서 한국 쪽에서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현재까지 미국과 거의 똑같이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 한국은 아닙니다. 예, 괜히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중국 쪽에서 볼 때 타이완 문제를 왜 언급하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인도 대표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긴장을 높이는 일반적인 행동에 이거 중국으로 말하고 있고요. 예. 강력히 반대한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말을 일단 쓰지는 않았지만 타이완으로 말하면서도요. 예. 중국을 일단 호명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중국이라는 말이 없네요. 예. 그래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러한 회담에 사실 중국이 끌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약간의 우려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일 급반회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다자 회의에 가면 또 양자 회담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 간에 회담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죠. 예. 또
한국하고 미국의 회담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 중간에도 했고 또 네. 일본과 중국과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한일 간만 국방장관 회담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막 현재까지는요 여러 가지 그 한일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예.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지소미아도 계속 그렇죠. 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이 키시 노부오 방위산 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정말 왜 생각하십니까? 그랬을까요? 우리 언론을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한미일 회담을 하면서 이 기시 그 예, 뭐 국방상이죠. 방위상.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하고는 눈을 마주쳤는데 한국 국방장관하고는 눈도 안 마주쳤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예. 친동생. 예, 예, 그렇습니다. 혈통이 이어져 있는 이름은 좀 성은 좀 다르지만 양자로 같기 때문에 친동생이고 일본의 대표적인 또 극우 인사이기도 예. 합니다. 얼굴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 일본 극우 쪽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일본 극우 쪽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한국이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쉽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잘못된 신호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쉽게 그 관계 개선에 나서주고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간제지원 문제, 기타 뭐 독도 문제도 요새는 뭐 세게 나오잖아요, 일본이. 예.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 국방 회담이 불발된 이유로서 일본 쪽에서 보도가 된 것은 2018년 초계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2018년 초계기 사건에 대한 뒷처리를 해라.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뒷처리요. 예. 좀 생소한 표현인데 우리는 예. 이거는 그 일본에 무슨 뒷처리를 특히 합니까? 그 뒷처리를 해라라는 것은요. 예. 물론 이것은 그 하나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한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조개기 문제 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과를 하고 또 제발 반지책을 내놓아라. 예.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좀 속된 말로는 조개기 사건에 대한 뒷처리를 한국이 해라. 예. 그래 한국이 100%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본 쪽에서는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그렇습니까? 그 쓰는 말투와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계 개선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100%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것이거든요. 야쿠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 예. 회담 해주겠다. 마치 무슨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마치 그 기시감이 또 드는데요.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같은 데서도 똑같죠. 너네들이 해결책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외교인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 외교 원칙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한국이 해결책을 일본에 맞게 내놓아야 한다. 초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야쿠자 외교군요. 야쿠자 외교죠. 예. 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또 싸우겠다. 이러한 예. 이야기니까요. 자, 초계기 사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 2018년
12월이었어요. 하도 떠들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뭐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2018년은 남북 관계가 좋아졌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있었고 북미 관계도 개선되고 있었어요. 예.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해이네요. 예, 굉장히 많은 일이 단시 있었고 예. 일본이 많이 소외되고 있었어요. 소외되고 있었어요, 예. 사실.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원래는 아베 신조 단시 총리가 예.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요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또 왔어요. 그때 김여정이 왔었죠. 예, 김여정이 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천삼회담 그때 했습니다. 예. 아베가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베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지 말아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해라.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다. 예. 라고 해서 아베는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이네요. 예, 수모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한국에 대해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하는군요. 예,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2018년 10월에는 간제치용 판결이 한국 쪽의 피해자의 순서로 그 순서가 확정된 해이기도 해요. 그랬었죠. 그 2달 후에 이 조개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자, 통해에서 표류 중이었던 북한 선박을 광해도 대항 함이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근처를 선회하는 일본 초계기에 광해도 대항 함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라는 것을 그 일본 쪽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네, 그러나 한국 쪽에서는 그 초계기가 아주 위험한 비행 태세를 그렇게 광해도 대왕 함에 가한 것이다라고 해서 양쪽의 주장이 굉장히 대립되었습니다.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하면 레이더를 이렇게 쐈다라는 거죠? 뜻입니다. 예. 네네.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일본이 발동하는 겁니까? 네, 그게 조사했다라는 그러니까 쐈다라는 것 자체에도 예.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예. 근데 일본 쪽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할 경우는 공격하겠다라는 표시다. 예.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가 된 것인데 문제를 잘 모르지만 일단은 뭐 공격 대상을 레이더로 이렇게 한번 쏴보고 그 다음에 공격한다라는 발사를 네네네. 네, 그러한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은 주장했지만 네, 그러나 당시에 급반 장관은 키시는 아니었고요. 네. 상당히 그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일본 급반 장관이 이러한 약간의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베 신조 단시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아베 총리가 이거 문제 삼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시의 급반 장관은 일본의 급반 장관은 이런 것은 혹시 이쪽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항상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실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에게 말했어요. 그런 아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는 상세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은 사람은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특히 간제징용 문제에 뭐 한국 쪽의 순서라는데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 삼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 있으면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꼬투리를 하나 잡았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다음 해 2019년 1월 말까지 이 조개기가 그 한국의 선박을 굉장히 그 위험하게 그 위협하는 그러한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그때 그렇게 주장했죠. 우리가 무슨 레이더를 조사한 게 아니라 일본 그 이 초계기가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위험성도 높고 뭐 이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장님께서는요. 일제의 노구교 사건처럼 조작질하고 싶어 했었던 거죠.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개토 대왕님은 일본인들이 영어를 못해서 생긴 오해 아니야? 이런 얘기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일본 차위대하고 어떻게 합동적으로 뭔가 그 할 수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이해를 못 하는데 매번 말했지만 우리가 일본어 해야 되는 그 지금 형국인데 미국도 일본어를 연습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군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어쨌든 간에 이게 벌써 4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왜 지금 다시 꺼내고 또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사과를 해라. 이게 무슨 외교예요, 이게? 그리고 설령 어느 한쪽이 이걸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진위를 지금 와서 가릴 수가 있습니까? 누구 한쪽이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양보 내지는 뭐 꼬리를 내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그때도 진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뭐 어느 각도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런 거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문제 삼고 한일 급방 회담을 일본 쪽에서 불발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한일 급방 회담을 할 때는 조개기 사건에 대해서 재발 판지책을 우리 쪽에서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좀 고민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 한국 급반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이제 한일 간에 이제 본격적인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 앞두고서 한국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바로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세를 잡는다. 막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이런 거 하나 이기면 일본 쪽에서 다른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수님이 예전에 일본은 손자병법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일이 있어도 어떤 그 일본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상대할 때는 어떤 꼼수가 있는지 항상 이렇게 잘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쪽에서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여기에 금이 있구나라고 일본 쪽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자꾸 협상을 앞두고서 우리가 자꾸 한일 관계 우리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주식 값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상대 측에서 그렇게 나오면 스스로가 내가 건수 하나 잡았구나. 이제 조금 위의 입장에서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잘 하겠죠. 여러 우수한 분들이 그 외교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교수님.